자, 44번째 천풍구죠. 초요를 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간추려서 하겠습니다. 명치 18년 1885년 12월 조미드감 거사가 찾아왔는데 마침 동유럽에 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다. 거사는 나에게 말하길 현재 각국 문제가 되고 있는 불가리아하고 루마니아 동맹은 작은 일 같지만 사실은 큰 일이기 때문에 결과를 점치고 싶다 해서 천풍구의 초요를 얻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쭉 설명을 쭉 해요. 끝부분에 보시면 이상 괴효에 의해 동유럽 사건의 관계를 보면 현재는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음양의 소장과 시세의 치라는 하늘이 하는 일이고 한번 제어의 기술을 잃어버리면 다스릴 수 없게 되니 구는 치에서 란으로 향하는 괴이기 때문이에요. 불가리아, 루마니아 양국이 미력해도 결코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된다. 훗날 유럽의 소라는 지금의 작은 일이 원인이 될 것이라고 점단하였다. 조미씨는 이 점단을 듣고 가분을 말하지 않고 묵묵한 채로 있었다 그 말이죠. 이유를 보시면 모시가 찾아와 운기를 점치고 싶다 해서 입서에서 구의 초요를 이유를 얻었다. 구께는 이름이 오양에 접해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 하나의 음기가 5 양기를 만난다고 그래서 만난다는 구예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사람에 비유한다면 한 사람의 여인이 5 남자 사귀고 여인의 권력이 큰 괴임으로 이름하여 구라고 한 것이다. 지금 제 2호로 얻은 것을 보면 귀하는 다른 사람의 물품을 맡았다가 주인으로부터 돌려달라는 청구가 있어도 교묘히 구실을 만들어 단판에 이기고 결국 이것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상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포, 유어, 무구, 분리빈 그랬죠. 부엌에 생선이 있으니 허물이 없다. 손님 대접에 이롭지 않다 그 말이죠. 응? 하지만 이 물품은 후에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상으로 볼 수 있다. 응보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지는 안 된다. 모씨는 예를 갖추고 들어갔다. 그 후 듣기로 어떤 상인이 아내를 집에 두고 고향인 신주에가 한 달 만에 돌아온다고 했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아내는 외국인의 첩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남편이 집을 떠나 있는 중에 의식이 곤란하고 자신의 부모도 도와줄 수 없는 지경이므로 수백 원을 앞서 빌렸기 때문에 이것을 변제하지 않고서는 돌아올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남편은 곧 외국인과 담판하였지만 부모와 의논한 후에 한 일이라 하여 다시 걸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갑과 의논하여,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왔던 그 사람과 의논하여 꾸민 일이었으므로 남편은 갑에게 따졌지만 외국인에게 거액을 변상하였다고 끝까지 버티니 끝내는 자신의 아내가 되어버렸다. 그 후 갑은 병사하여 재산은 모두 그 아내일 것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지독하게 해서 남의 여자를 뺏었는데 결국은 병사에서 남한테 돌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삼요를 보시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 일의 성부를 점치고 싶다 해서 구의 삼요를 얻었다. 구는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는 괴이므로 뜻밖의 일을 당하는 때이다. 지금 귀하는 3회를 얻었는데 이는 뜻밖의 큰 이익이 있는 거래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돈을 벌겠다는 열망으로 성공시키고자 초조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둔무부, 엉덩이에 살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엉덩이에 살이 없으면 아파서 앉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내일로 미룬다. 이것이 기행차저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이미 다른 사람이 인수하기로 결정되었으니 귀하는 마음을 애태워도 득될 것이 없다.
그러니 이를 그죠? 무대고, 그랬죠. 위태롭지만 큰 허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하늘을 알고 있는 기러기를 보고 솥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다. 가당치 않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와서 운기를 점치고 싶다 해서 구의 사유를 얻었다. 구께는 하늘에 바람이 있는 상이죠. 천풍구니까 바람은 예기치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불어오는 것이다. 이것을 사람에 비유한다면 뜻밖의 일을 만나는 때가 된다. 지금 사유를 얻었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남에게 맡기지만 그 사람은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해버리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던 물건을 남에게 빼앗기든가 하여 되찾지 못하는 애군을 만나는 때이니 조심해야 된다. 이것은 모두 자신의 태만으로 생기는 이름으로 조금 더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포무어기 흉한 일이 일어난다. 포무어란 망태기에 넣어 두었던 고기를 도난당하여 노여함을 말하는 것이다. 사원들이 제 욕심을 부려 사장이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대로 되더라 이 말이죠. 5요를 보시면 명치 22년 1889년 나가사키 모씨가 찾아와 나가사키의 공유재산권으로 무역상과 지주 사이에 권리다툼 소송이 벌어졌는데 세간에서 잘 알고 있듯 해를 더할수록 말썽이 많아지고 화해되지 않는다. 우리도 이 소송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연구하고 있지만 승패를 가늠할 수 없다. 그래서 입서에서 구의 오유를 얻었다. 구는 아래의 이름이 오양을 대하는 꾀이다. 이는 마치 한 여자가 5 남자 속에 있는 것과 같다. 여자는 공유재산이고 갑을 무역상, 을을 지주로 한다면 5 남자는 모두 여자를 좋아하므로 질투 다툼이 없을 수 없다. 예를 들면 한 명의 미녀가 여러 남자에게 추파를 보내면 여러 남자는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런데 이 여인을 갑이 매달 돈을 주고 따로 거처를 만들어 숨겨두고는 을을 후견인으로 세워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후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었다. 을은 가까이에서 왕래하며 도와주다가 마침내는 가로채 주인이 되었다. 이따금 갑이 와서 을이 이 여인과 내통하고 있는 것에 노하여 원래 자신이 돈을 주어 숨겨둔 여인이니 자신의 소유라면서 어째 돌려주지 않느냐고 했지만 을은 남녀 사이는 정으로 맺어지는 것이 돈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보내 돌보는 것은 여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수년간 나와 가까이 지낸 여인이니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여 양자간 다툼이 벌어져 소송이 된 것이다. 그리고 체결의 원에서는 이기포과라고 하는데 참외는 맛도 있고 시원하여 여름에는 즐겨 먹지만 때로는 설사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다. 원래 여인의 부정을 파헤치는 일을 함장이라고 하고 재판도 하지 않고 서로 화해시켜 각하시키는 것이 유운자천이에요. 하늘로부터 떨어진다 그 말이죠. 싸움을 화해하는 과정에서 지주와 무역상이 공유재산을 분할하여 이 건은 일단락 된다는 점이다. 그 비유가 너무 길었죠. 여자로. 상효 어느 날 아는 사람 모씨가 찾아와 모 고관과 오래된 친구이고 정이 두터워서 모 고관이 유럽을 시찰하고 돌아붙어서는 자기에 대한 대우가 그전 같지 않다.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다 해서 구의 상효를 얻었다. 구는 여자가 씩씩한 꾀이고 강직하고 노련한 대장부라도 이 꾀를 만났을 때는 여인의 감은 이슬에 넘어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상효가 변하면 태풍대과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네. 대과는 뒤집어지는 꾀이다. 그러므로 고관은 전도된 부인의 참언을 믿고 고관이 없었던 중에 휘하의 진실을 왜곡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구기각, 그 뿔에서 만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고관이 부인의 참언을 믿고 귀하에게 크게 노하고 있는 것이다. 귀하는
부인의 입과 고관의 눈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구기각이라고 하는 것이다. 린무구란 뜻밖의 참언을 만나 자기 자신이나 세상에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 해도 스스로에게 한 점 부정도 없다면 마음에 부끄러울 것도 없으니 고관도 반성하게 될 것이고 참언은 자연 소멸되어 예전처럼 친한 친구로 회복될 것이다. 예? 모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손을 치며 탄식하여 말하길, 이제 수수께끼가 풀리는 것 같다. 나는 고관의 부재 중 자주 그 집을 방문하였는데 어느 날 부인이 그 아버지에 대하여 보통 때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되었다. 모르는 체하고 돌아올 것을 그러지 못하고 인륜의 도를 설명해 화해시켰던 일이 있었다. 얼마 후 고관이 돌아왔으니 그때의 사정을 내가 고관에게 알리면 상대는 아버지 일이니 자신의 난처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여 나의 친절을 역으로 고관에게 첨언하였다고 생각된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하니 고관의 말 가운데 우리 집안의 일에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여의치는 어쩌면 이리도 묘하단 말인가. 그러나 점에 묵으로 하였으니 조만간 고관의 마음도 풀려 교제는 더욱 친밀하게 될 것이라며 크게 안심하고 돌아갔다. 저희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호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9월호 통본 387호까지 냈습니다. 즉 387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월간역학을 발행을 해왔습니다. 제가 창간해서 여기까지 왔죠. 월간역학에는 이런 내용이 나갑니다. 주역, 맹자, 장자, 묘법, 연화경, 아함경, 사주, 관상, 풍수지리, 육효, 기문등갑, 그리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운세가 나갑니다. 이사하기 좋은 날, 결혼하기 좋은 날, 택일, 고사 지내기 좋은 날,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이나 여행에 길한 방위, 흉한 방위가 나갑니다. 창간 33년 기념으로 이런 사은 행사를 합니다. 월간역학 1개월 한 권은 12,000원입니다. 12,000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44,000원이죠. 그런데요, 여기다가 여러분께서 39,000원만 더 보태시면 183,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은품을 대량으로 드립니다. 첫째는 2022년 1월부터 6월호까지를 무료로 드립니다. 1, 2, 3, 4, 5, 6. 이 금액이 57,000원입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느라고 1월호, 2월호, 3월호를 재판을 찍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월간지를 재판 돌리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한 50여 부씩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분에게만 이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1, 2, 3, 4, 5, 6까지 해서 57,000원을 드리고요. 7, 8, 이제 9월까지, 이거는 7월부터는 여러분이 구독료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1월호부터 9월호까지를 한꺼번에 보내드리고, 이 가운데 1월호부터 6월호까지 57,000원을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내에서 순국산 황동으로 만든 수맥 탐사봉이 6만원입니다. 그리고 수맥 탐사봉 케이스가 만원입니다. 그럼 이게 7만원이죠. 수맥 탐사봉은 이렇게 쓰시는데, 들고 가다가 이렇게 X자가 되면 수맥이 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서 다시 이렇게 뚝 떨어지면 수맥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상세한 안내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제가 쓴 천지신명과 사람들께 바치는 주역, 길을 묻는 이들을 위해 점괘 해석을 함께 달았다. 이 책만 있으면 주역점을 칠 수가 있습니다. 38,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인데요, 돈, 권력, 수명, 이 책 안에 다 있다. 마이상법 정해, 역시 큰 책인데 3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쓴 겁니다. 명당 찾기 수맥 측정 핵심 비결, 2만원입니다. 이거는 책이 좀 작지만 내지까지 전부 올 컬러로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월간역학 1월호부터 6월호까지 57,000원,
수맥 탐사봉 6만원, 그리고 주역 38,000원, 마의상법 정해 38,000원, 명당 찾기 수맥 측정 핵심 비결 2만원, 월간 역학 1년 14만 4천원, 합치면 35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사은품만 2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3만 9천원을 더 내시면 사은품 21만 3천원어치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한국역학협회로 18만 3천원 입금하시고 전화 02-2264-0258로 전화 주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사은품 21만 3천원어치를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고 앞으로 1년간 월간 역학을 꾸준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